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에너지관리 기능장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2016년도 4월 2일날 시행했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전기 난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기 난방은 예열 시간이 길고 응답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열 시간이 짧죠. 그죠? 전기 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고 예열 시간이 짧고 그 다음 응답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 속도는 빠르다. 그죠? 응답 속도는 빠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보일러의 눈금판 바깥지름이 100mm 이상의 압력계를 부착해야 하는 반면 다음 중에서 바깥지름에 60mm 이상의 압력계 부착이 가능한 보일러는 어떠한 것인가? 최대 정발량이 그죠? 5톤/아워인 관류보일러, 최대 정발량이 5톤/아워인 관류보일러.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고 압력이 0.5MPa 이하인 동안이 500mm, 동길이 1000mm, 그죠? 동길이 1000mm 이하인 보일러. 최고 압력이 0.5MPa 이하로서 연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그 다음 소용량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60mm 이상의 압력계 부착이 가능한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절탄기는 우리가 절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절급. 절급은 이거는 우리가 절탄기를 의미하고 급자는 급수 예열, 절탄기는 급수를 예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접촉식 온도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사율의 비접촉식 온도계는 방사 온도계가 해당이 되는데 이 방사 온도계에서는 방사율 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난방의 진공 환수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수 간격은 진공 환수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환수 간격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는 곳은 절탄기 출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밸브는 절탄기는 우리가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밸브는 급수하는 관에 설치하지 않죠. 안전밸브는 우리가 전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다. 전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안전밸브는 급수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우리가 체적이 팽창하는 경우는 없죠. 이 전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급격하게 체적이 팽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쪽수, 그죠? 쪽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방열기 방열량 곱하기 방열량 곱하기 한쪽당 방열 면적 분의 난방부하다. 난방부하.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난방부하가 얼마 주어져 있는가 하면 난방부하는 28,000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28,000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곱하기 한쪽당 방열 면적은 0.21 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방열량. 이 방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에다가 곱하기 62분의 평균 온도 마이너스 실내 온도, 마이너스 실내 온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면 온수 같은 경우에는 450, 전기 같은 경우에는 65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수가 때문에 450 곱하기 62분의 평균 온도는 2분의 입구 온도 마이너스 출구 2분의
입고 온도 플러스 출고의 온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85 플러스 60. 85 플러스 60. 마이너스 실내 온도는 20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381이 나옵니다. 그렇죠? 381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353쪽이 나온다. 그죠? 353쪽이 나온다. 자, 보일러에 사용하는 직접식 가스미터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섭식, 막식, 루터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스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터빈은 간접식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터빈 가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식이다. 그죠? 간접식에 해당이 된다. 이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단열 및 보온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가? 단열 및 보온재는 우리가 안전 사용 온도죠. 그죠? 안전 사용 온도로서 우리가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 보일러 보수 유지 관리에서 압력계의 정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사이폰 간을 우리가 어떠한 간을 우리가 사이폰 간이라고 합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사이폰 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죠?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간을 우리가 사이폰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이폰 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 제어 장치, 논의 조절 압력, 그죠? 조절 장치, 압력 조절기, 저수위 차단 장치, 안전 밸브는 자동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동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보일러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상당 증발량이라든지 보일러 전열 면적이라든지 그 보일러 마력이라든지 뭡니까? 이와 같은 정전을 상상하지 마라. 그죠? 정전을 상상하지 마라. 그죠? 상상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외우시라고 했죠. 그 다음 13번에 열 효율을 높이는 부속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열기 사용 시에는 같은 압력의 포화전기에 비하여 엔탈피가 크고, 그죠? 과열 전기는 엔탈피가 크죠. 전기의 마찰 저항이 적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13번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전기 드럼을 없애고 초기 압력에서 고압 전기를 관류 보일러 14번에 보면 관뱀 설람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관류 보일러는 벤션 보일러, 설처 보일러, 람진 보일러, 그죠? 벤션 보일러, 설처 보일러, 람진 보일러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에 댐퍼를 설치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가스 흐름을 차단하고 가스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통풍력을 조절하는 매연을 멀리 집중시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2번 이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 굴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뚝, 그죠? 굴뚝을 높이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다. 16번에 보일러 집진장치 중에서 세정 집진장치의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충돌하죠. 그 다음에 퍼지죠. 그 다음에 정섭, 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빨아들인다. 그 다음에 응집해서 우리가 누설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열기는 창문 아래에서 방열량을 고려하여 벽면으로부터 50에서 70mm 정도 띄우면 되겠다. 그 다음 보일러 급수장치의 하나인 인젝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젝터는 일반적으로 0.2 인젝터는 급수 압력이 아니라 전기 압력이 되겠죠. 그죠? 전기 압력이 1MPa 이하의 압력으로 사용하여야 작동이 원활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